자, 이어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5번의 1번인데요. 8월 16일 운반비로 계상한 5만 원은 무선 상사로부터 상품 매입 시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운반비를 지급한 거다. 상품 매입할 때 부담한 운반비니까 이건 비용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취득원가로 반영돼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럼 8월 16일로 들어가 보시면, 자, 8월 16일로 들어가 보니까 운반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품 취득할 때 부담한 운반비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상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상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뭐 어렵진 않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9월 30일 농협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걸 모두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1,100 중에 원금은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됐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수정하면 될까요? 자, 우선 날짜는 9월 30일입니다. 그럼 9월 30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 자, 차입금 원금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1,000만 원이 차입금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두 문제이고요. 자, 문제 6번에 이제 결산을 하는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오죠. 자, 문제 6번의 1번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자산으로 기록을 했는데 단기 중에 사용한 금액이 7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사용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소모품을 대변으로 줄이고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요. 자,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 B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7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소모품.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 2번입니다.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 20만 원. 자, 우리 가수금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모를 때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수금, 대변에 있던 가수금 2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였대요. 그러면 원래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상계해 주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분계해 주면 가수금은 없어지면서 외상매출금 회수한 걸로 기록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수정 분계를 해야 되니까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줄여주시고요. 가수금을 차변으로 줄여주시고 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회수한 걸로 처리해야 되니까 거래처는 강원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 결산일까지 현금가 부족 10만 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현금가 부족이 지금 대변에 붕괴가 되어 있는 건지 차변에 붕괴가 되어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이때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고 붕괴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12월 31일자에 들어가 봤더니
현금가 부족이 지금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 있네요. 여기 대변의 합계에 10만 원이 돼 있고, 아, 현금가 부족을 대변에 입력을 했나 보다. 자, 이게 잘 보기 헷갈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대변의 현금가 부족, 아니면 또 더블 클릭을 해서 분기 자체를 확인해 보셔도 되죠. 아, 대변에 현금가 부족이라고 해놨네. 근데 이 대변에 있던 현금가 부족이 어때요, 여러분? 대변에 있던 현금가 부족이. 문제 보시면은 이 대변에 있는 현금가 부족이 결산 시점까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현금가 부족을 없애려면 그렇죠. 차변으로 상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가 부족 금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이거 결산 때까지 모르면 대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잡이익으로 하면 되죠. 대변이니까 대변에 들어가야 될 건 잡이익이죠.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단기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 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 원을 계상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우선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의 발생,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걸로 자, 60만 원, 5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을 할 때 주의사항은 자, 지금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이 지금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누계액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60만 원.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었고, 이렇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죠. 그러면 뭘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잡아야 되는데 비품과 관련된 거니까 이 비품과 관련된 213번의 코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 개정 과목은 그 해당 채권과 관련된 계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계정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 해서 감가상각비가 110만 원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해당 계정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감가상각 분계 같은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으로 결산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당연히 정답이고요. 자동 결산 기능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거를 체크하고 나서 제가 지울게요. 자, 이걸 만약에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걸 닫고,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는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우린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 매출원가가 선택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 여부가 여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이걸 사용 여부를 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제품 매출원가를 사용하지 않는 도소매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구조로 데이터가 집계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품 매출원가는 우리 기초상품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건데, 기말상품 재고액을 그냥 0으로 이렇게 두면 전부 다 매출원가로 팔려나간 걸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감가상각을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감가상각비 안에 지금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문제에서? 60만 원이죠? 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이 얼마죠? 문제 보시면 5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 매출원가 분계까지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하나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팔려 나간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00에다가 1억 5700,
88만 원을 더하면 이 금액 그냥 다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되는데 이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추가로 하시고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결산 분계를 추가하겠습니까? Yes. 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면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이용할 거다라고 하시면 굳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 운반구에 대한 누계액,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누계액이 따로따로 결차 결대로 해서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매출원가도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매출원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입력이 됐잖아요. 이거는 채점과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셔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냥 직접 차변, 대변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 각각 구분해서 입력을 직접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문제 7번인데요. 자,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상호와 그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거래처별 잔액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장부는 장부관리 메뉴 안에 거래처 원장입니다. 이해될까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기간이 1월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문제 보면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처음에 있는 거래처가 나오고요. 또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잘 걸었다면 거래처별 이렇게 증가 감소에 대한 내역들 또 잔액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거래처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 하면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상호와 그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가장 적은 거래처? 여러분 이 거래처 원장에서는 여기 지금 잔액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게 정렬돼요. 그럼 이렇게 정렬을 시키시면 좀 더 빠르게 실수 없이 찾을 수가 있겠죠. 가장 작은 거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럼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림 상사 그리고 금액은 420이다라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서 실제 시험에서는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결과값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리후생비를 월별로 쭉 집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으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우리 장부관리 메뉴 안에 보면 총계정 원장이 있어요. 중간 밑에. 거기 중간 밑에 총계정 원장 들어가신 다음에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문제 지문대로 그대로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우리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쭉 조회가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이 얼마냐?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달은 딱 봐도 3월이에요. 그렇죠?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252만 4천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52만 4천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찾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그럼 이 장부 금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는 게 가장 나아요. 재무상태표에서 한 번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무상태표는 결산 및 재무제표 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재무상태표가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간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자, 6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쵸? 장부 금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봤더니 자,
조회봤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자, 이 밑에 보시니까 유형자산에 차량 운반구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2,200,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이에요. 그럼 2,200에서 600을 빼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장부금액은 여기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2,200에서 600을 차감하고 1,600만 원이 장부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1,6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장부 조회하는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